차트는 깨졌는데 이거 별로 차트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제가 요 정도만 할까 하는데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투심에 많이 놀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조금 하다가 지금 시간 관계상 빼먹었는데, 내일 계속 생각하세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쉽게 안 빠진다 싶을 때 계속 그러면 눈을 돌리세요. 어디로? 자꾸 이상하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래 자꾸 안 빠지네. 조금씩 오르고 이럴 때 어디로 눈을 돌려야 돼요? 이 관련주로 자꾸 눈을 돌려야 돼요. 이미 애들 다른 쪽 박살낼 때 이쪽으로는 자금이 몰릴 거 아니에요. 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섹터가 뭡니까? 바이오 경협주죠. 그럼 바이오 경협주 안 간다 싶을 때 새 돈들은 뭐 매매할 것 같아요? 개인들은 IT 되게 싫어해요. 생각보다. 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바이오는 별로 공부할 필요 없어요. 대충 들어도 알아들어요. 암 잡놈 난다 그러면 그냥 끝나요. 애들이 약을 팔 때. 근데 IT는 설명을 많이 해줘야 돼. 그게 잘 안 해. 근데 올해 유독 못 갔던 게 사실 IT예요. 제가 지금 IT가 뭐 싹 좋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안 빠지고 강하면 계속 움직일 거예요. 지금 솔직히 폴더블 때문에 움직이는 거 기가 차지 않습니까? 고동진 사장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삼성 고동. 최대 목표가 100만 대예요. 근데 이제 이게 상당히 큰 센세이션 하지.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100만 대라는 소리를 하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삼성이 플래그십 스마트폰 하나 만들면 수천만 대를 팔아요. 근데 왜 굳이 100만 대라는 소리를 할까 생각. 물론 이제 다른 전략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게 시장이거든요. 이게 시장이에요. 물론 이제 막 그런 건 아닌데, 한 가지 이런 게 솔직히 오늘 테스트 같은 종목들 보면 이제 뭐 느끼는 게 없으세요? 아직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테스나 이런 원익 IPS나 이런 애들이 자꾸 이렇게 움직인다는 소리는, 어쨌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주가가 누구나 시장이 별로 안 빠지겠고에 대한 베팅을 하는 거예요. 물린 건 묵은 거야. 주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왔나 이거? 도착 안 했나 아직? 도착했네. 주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주식을 6개, 10개 갖고 있어요. 예? 갖고 있어도 계속 가는 놈을 찾아야 돼요. 왜? 계속 박혀요. 한번 우리가 시계를 조금만 돌려봅시다. 정확히 작년도 11월달 시장 난리 났죠. 작년 11월달 시장 난리 났지 않습니까? 이맘때. 바이오 뭐 코스닥 헬스부 뭐 어쩌가지고 뭐 바이오 날렸잖아요. 작년 11월달에 이맘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지금부터거든요. 정확히 1년 뒤에 이 짝이 날에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저도 계속 찾고 있습니다만은, 이 IT주들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전기차 빼고요. 제가 좋아하는 2차전지 빼고, 2차전지는 계속 해먹는 거고, 이쪽 빼고, 그동안 보면 이제 반도체가 있고, 뭐 카메라 모듈이 있고, 또 이제 올레드가 있고, 뭐 이랬잖아요. 뭐 이제 그 다음에 뭐 있잖아. 뭐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수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할 거는, 이 자식들이 그래도 계속 바닥에서 지금 유진택 거도 그렇고 자꾸 뭔가 시도한다는 거는 그냥 잊으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와 이 올레드 카메라는 빼고, 카메라는 벌써 해먹었어요. 시세 났어요. 이거는. 카메라는 이미 시세를 많이 해먹었어요. 카메라 모듈은. 너는 좀 빼요. 이거 뒤쪽으로. 이건 아시잖아요. 뭐 파워로직스도 뭐 해먹었고요. 물론 카오로직스는 2차전지를 붙었자마는 또 자화전자도 크게 해먹었고, 시장이 해먹었다는 소리예요.
MC넥스도 시장이 해먹었어요. 예, 다 해먹었어요. 카메라 모듈 쪽은. 예. 근데 지금 시작하는 게 이제 반도체 OLED 장점은 이거는 이제 실적은 좋은데 실적이 둔해지지 않을까 섹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반도체주가 많이 빠졌고 사실은 장비 업체들의 실적이 많이 안 좋았어요. 실제적으로. 뭐 원익 IPS 마찬가지야. 삼성 하이닉스는 좋게 나왔는데 밑에 애들 실질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았어요. 근데 올레드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실적주가 아니고 이거는 모멘텀주예요. 희지 않을까. 구부리지 않을까. 근데 시장은 주가는 보통 이제 실적이 둔해지지 않을까 해서 조금 다시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보다는 뭔가 새로운 게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쉽게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은 KH 바텍이라는 종목이 거래가 없어가지고 빼라고 했습니다만 이제 이런 종목들이 바텍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요런 인터플렉스 같은 이런 종목들 만드는 실적이 팍살났다가 조금 좋아지는 이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다시 좀 움직일 수가 있어요. 덕산 네오록스도 마찬가지고 시세는 이미 움직였는데 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적으로 61선 시도를 할 거예요. 종목들이 가고 나면 좀 빠지고 네? 요 카메라 이런 거 인탑선은 가다 말았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도 61선 시도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인탑스의 차트긴 한데 종목을 계속 찾아야 돼요. 내려가는 거 계속 볼 필요 없어요. 어차피 연말까지 생각은 계속 단타예요. 작년 같은 장이 절대 오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작년 연말장 같은 장이? 여러분들 생각도 그렇죠. 예, 작년 12월달 이런 장이 오기가 어렵잖아요. 뭐 개벽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미리 이제 우리가 10월달이니까 준비를 하시자고요. 작년 11월 한 19일부터 정확히 딱 요 날 때부터 폭등을 했는데 요건 이제 좀 어렵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 막연하게 기대할 수 있는 건 1월 효과란 말이에요. 아직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남은 것 같으면서도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았어요. 시장은 우리한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고 아쉽게도 수요일이 끝나고 나면 실적 발표가 끝나요. 그래서 사실은 시장이 크게 변동성을 조금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도 이제 뭐 큰 거 없어요. 큰 거 없어요. 미국도 이제 또 이달 말 되면 뭐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소리 하고 별로 없어요. 거의 뭐 12월달 금리 어쩌고 하고 근데 그중에 이제 11월 29일 이 무역 분쟁 이슈 가지고 자꾸 들었다 놨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나 특정 섹터가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작업을 하고 있는 제가 영상으로 다 적어드렸던 랩에서 신소재나 뭐 앤디포스나 뭐 DPC나 아니면 뭐 모비스나 이런 식으로 애들이 이렇게 작업해가지고 아직 망가지지 않은 차트들을 제외하고 나면 시세의 연속성을 많이 답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계속 어쨌든 간에 밑에서 지금 한솔 테크닉스 차트인데 밑에서 이렇게 21선 돌파해가지고 61선까지 거리가 있는 애들을 특히나 계속 발굴하고 찾아내고 또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어차피 왜 그러냐면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이런 연말에 뻔한 주식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이제 별 매력이 없잖아요. 제가 조금 빨리 팔게 해서 죄송한데 예? 어쨌든 넥슨 GT 같은 것도 차트가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밑에서 21선 딱 건드리니까 어느 정도 계속 힘이 붙는 거잖아요. 못 갔던 놈들 위주로 계속 봐야 돼요. 예? 별로 안 좋아하는 차트지만은 드라마 제작사 IHQ 같은 것도 어쨌든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니까 제가 다 보고 있어도 다 추천하고 다 같이 매매할 수는 없어요. 오늘 유방에서 힘쓰라는 종목을 잠깐 해봤는데 물론 워낙 빨라가지고 생각보다 빨리 움직여가지고 3-4% 먹는데 10분도 안 걸렸는데 그걸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게 시장의 힘이에요. 탁 치는 애들이 61선을 치러 간단 말이에요. 안 움직임 중에서. 근데 시가총액이 680억이라도 거래 대금이 한 100억 정도 되니까 할만하거든요. 거래가 터질 때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거래가 터질 때는 오늘 아까 보니까 조금 어려운데 오늘 마이크로 프렌드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거래량이 한 3만 프로가 터졌잖아요. 거래량 200 정도 되면 내가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건 되게 중요해요. 내가 100만원을 매매하든 1000만원 매매하든 이 한두 호가에 내가 그래도 한 500만원 1000만원은 거래되는 게 나와줘야 매매하기 쉬워요. 근데 마이크로 프렌드 같은 것도 차트만 보면 정말 한번 기대가 돼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거래가 또 잠길까봐에 대한 리스크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어떤 메시지를 드리냐면 보고 있다가 60일선이 가까워지면 계속 종목들을 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한 두 자릿수도 쉽게 나와요. 계속 움직여야 돼요. 예. 물려있는 건 물려있는 거고. 저도 신라젠 이 정도 빠질 줄 몰랐어요. 전 지난주에 신라젠 분명히 8만원 치인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내가 분석을 해도 오늘 빠진 건 이제 시장 외적인 변수잖아요. 오늘 신라젠이 개발한 거는 시장 외적인 변수잖아요. 시장적인 변수잖아요. 이 종목 변수가 아니고 미국 시장에서도 여전히 제약 바이오가 약한 상태에서 셀트리온이 지난주에 시간에서 박살을 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주식을 하다 보면 뭐 이런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항상 이렇게 전업 저희처럼 이렇게 계속 둘러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쉽게 빨리 밑에서 오는 거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물어보시고 또 제가 카톡방에 계속 시장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 새끼 말이 엄청 많네 이렇게. 근데 카톡방의 주인은 저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모신 거잖아요. 제 손님들 아니에요. 수백 명이 계세요. 각양각색이 있는데 어쨌든 계속 이렇게 말을 해드려야 될까요? 그게 제 생각이에요. 매매된 것만 잘 해서 올리고 그 뭐 의미가 있어. 사람 모아놓고 무료도 추천주도 하고 상담도 하고 종목도 주고받고 그럼 서로서로 이렇게 팍 해야 그게 이제 서로 윈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보든 안 보든 계속 이렇게 뭔가를 이야기해서 올려드리는데 이제 가끔은 저도 사람인지라 지칠 때가 있긴 있어요. 그때 이제 가끔씩 이제 약간 짜증을 내죠. 근데 그건 똑같은 거예요. 계속 그런 과정으로 활용을 하세요. 저도 엄청 많이 봅니다. 다른 사람 유튜브도 엄청 보고요. 종목도 오늘 아까 제가 삼바 이런 거를 오늘 계속 아침부터 유튜브에 쳐봤어요. 야, 근데 오늘 올라온 것 중에서 읽어볼 만한 게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그 중에 아까 하나가 최진기 님이 적었던 삼바 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래도 아까 올려드린 글이 나중에 보시면 제가 톡방에 다 올려놨으니까 보세요. 쭉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한번 들어놓고 하다 보면 다 이게 쌓이고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시장이 IT, 바이오, 경협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경협이 아니라 개별이에요. 우리나라 주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334라고요. 조금 오버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이렇게 딱 그냥 IT, 바이오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자신도 334로 포트를 재편해야 돼요. 왜 자꾸 물론 그냥 하는 이야기였습니다만은 셀트리온 삼바에 몰빵했던 소리를 하십니까? 제조업, 비제조업 이렇게라도 5대5라도 나누든가 이렇게 기준을 잡고 하셔야 되죠. 응? 그렇게 되지. 몰빵이 나쁜 건 아닙니다. 몰빵은 좋은 겁니다. 다만 몰빵은 계속 뭐라 그럴까 레버리지 활용을 잘해야 돼요. 이게 나중에 무슨 말인지 잘 한번 활용을 얘를 생각을 해보세요. 몰빵은 당연히 좋은 거. 투자는 몰빵해야 돼. 뭐 몰빵 안 해.
주식을 뭐 그럼 10개, 20개, 100개 사봐요. 돈 되나 안 되나.